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오래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말이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 채식이 장수의 비결 아니었어? 하실 텐데요. 과연 진짜 진실은 뭘까요? 오늘 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바로 그 연구,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최근에 나온 한 과학 논문이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심지어 고기를 안 먹으면 100살까지 살기 어렵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요. 와, 이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채식 위주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그 수많은 연구들은 다 뭐가 되는 걸까요? 진짜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의 근거가 된 연구가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건데, 와, 그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연구는요,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참가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이걸 무려 20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데나 실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렸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연구팀이 본 건 딱 하나였어요. 이분들의 식습관이 과연 100세까지 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연구의 핵심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고기랑 채소랑 골고루 먹는, 그러니까 잡식을 하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채식주의자는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19%나 더 낮았고요. 심지어 유제품이나 계란까지 안 먹는 완전 채식주의자, 비건의 경우에는 무려 29%나 더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요, 이 결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식단에 대해 철석같이 믿어왔던 상식과는 완전히 부딪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식물성 식단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한쪽에서는 80세 넘은 채식주의자는 오래 살 확률이 낮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물성 식단이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온갖 만성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하잖아요.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명백한 모순,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다들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 다 틀렸던 거야? 이제 와서 다 무시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섣불리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사실 그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과연 누구였는지에 있었죠. 바로 여기에 이 연구의 진짜 조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핵심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맥락을 딱 짚어드릴게요. 이 결과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특정 그룹에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효과였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BMI, 즉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학적으로 저체중에 속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식을 포함한 식단의 장수 효과는 바로 이 저체중인 고령자 그룹에서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그룹에서는 이런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어요. 놀랍죠? 영양과학자인 클로이 케이시 박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노인에게 저체중이라는 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근육량이 부족하고 몸이 쇠약해지기 쉬운 상태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평생 똑같지 않다는 거죠.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가령 50대에는 앞으로 생길지 모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80대가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최우선 과제는 뭐냐? 바로 근육량과 체중을 어떻게든 유지해서 허약이라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저체중인 어르신들의 경우엔 더 심각한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적은 식사 안에서
근육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이런 양질의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를 싹 종합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식단에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그 핵심적인 교훈과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요. 이 연구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저체중인 어르신들에게 이런 보호 효과를 준 게 꼭 고기만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또 다른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생선이나 계란, 또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 이런 다른 동물성 식품들도 똑같은 효과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고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은 양을 먹더라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었던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연구의 진짜 결론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가 최고다 이게 아니고요.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나이에 따라 변한다. 둘째, 특히 80세가 넘은 저체중 어르신들에게는 허약해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셋째, 바로 이 특정 그룹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양밀도 높은 동물성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삶의 단계에 따라 영양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한다는 아주 지혜로운 메시지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식단은 현재 나의 생애 주기에 과연 최적화되어 있을까? 이 연구는요, 특정 음식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보다는 우리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네요.